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박평 박혜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박민정의 첫 장편 미스 플라이트 다뤄보겠습니다. 그 전에 세실의 전설편 듣고 남겨주신 댓글 소개해보죠. 마라 땡땡땡땡님, 너무 잘 듣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잠시 싱가포르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빛나, 사흘 그리고 한 인생, 지능의 탄생, 라틴어 수업, 이상한 정상가족, 중간 착취자의 나라, 김약국의 딸들, 딸에 대하여, 볼티모어에서, 해리 코버트 사건의 진실 등등 책걸상에 나오는 좋은 책들을 한국에서 택배로 받아 읽는 것이 저의 취미가 되었습니다. 택배비도 아끼고 영어 공부도 될까 해서 세실의 전설의 영어판 제목은 뭘까 검색하던 찰나 남종영님께서 한국에서 제일 먼저 나왔다고 하시네요. 영어 공부는 다음에. 네. 영문판보다 이 영어로 쓰여진 영국 작가의 책인데 한글판이 제일 먼저 나온 그렇죠. 특이한. 네. 네네. 야, 마라 땡땡땡땡님 정말 주옥 같은 책들만 딱 골라가지고 읽으셨네요. 그러게요. 네. 네, 홍순희님도 남겨주셨는데요. 세실의 전설편을 듣고 댓글 남겨요. 어제 오늘 대전동물원에서 탈출한 퓨마의 사살 소식에 동물원 폐쇄를 키워드로 청와대 청원글까지 올라왔다고 합니다. 동물, 특히 동물원 안의 동물들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조금은 더 생각하게 만드는 사건이었습니다. 마침 이번 책걸상이 그동안은 다루지 않았던 동물에 대한 책이어서 고양이 2마리의 집사로서 반가웠는데요. 지금 읽고 있는 책의 완독에 성공하면 오르부아르예요. 세실 이야기를 읽어보려고요. 다양한 주제와 게스트 출연에 응원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책걸상 감사해요. 네, 커피조아님, 책걸상이 아니었으면 절대 먼저 접해볼 생각을 안 했을. 하지만 방송 청취 후 저는 물론 아이들에게도 권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좋은 책 소개 감사해요. 네, 저희도 감사드립니다. 네, H1981님 팟빵에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동물의 왕국에서 자유롭게 달리는 동물 보고 있으면 멍하게 빠져들었어요. 며칠 전 동물원 퓨마 사살이 안타까워서 더 유심히 듣게 되네요. 동물을 가둬두고 인간의 즐거움을 위한 공간이 없어지고 연구와 보존 목적이 아니라면 자연 속 동식물을 괴롭히는 일은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말씀하시는데 목도 잠기고 걱정이 됩니다. 환절기 건강 챙기세요. 네, 그리고 H1981님께서 세실의 전설편에 후원금도 남겨주셨습니다. 지금 목도 잠기고 걱정되네요라고 읽으면서도 목이 잠기네요. 네, 일부러 그렇게 목을 잠겨가면서 말하는 건가요? 기술적으로? 설마 일부러 그랬겠습니까? 그 동물의 왕국을 두 분은 예전에 즐겨 본 편이었습니까? 전 지금도 즐겨봅니다. YG는요? 저는 얘기했잖아요. 동물을 안 좋아한다고. JYP는 동물의 왕국 이렇게 틀다가 그게 딱 지나가면 정말 0.1초 만에 다음 채널로 정말요? 넘어가고 동물의 왕국이라고 하면은 떠오르는 거는 아주 오래전에 개콘에서 네. 그걸 가지고 이제 패러디해서 유머 코너를 짠 적이 있잖아요. 무슨 말만 하다가 조금만 있으면 이제 이러다가 짝짓기를 해요 이러면서 그것만 생각나고 실제 동물의 왕국 거의 안 봤는데 YG 덕분에 아니면 YG 탓에 제가 세실의 전설이라는 참 저 또한 절대 안 읽었을 동물책 한번 읽어봤네요. 네, 사실 내가 방금 막 웃음이 나오는데 그 JYP랑 닮았다는 게 되게 부끄러운데 제가 저도 그러거든요. 아니 나랑 닮은 게 뭐 부끄러워요. 아니면 좀 창피해요 왠지. 동물의 아무튼. 왕국 싫어하는 분도 많아요. 그거. 근데 그게 되게 장수 프로그램이잖아요. 엄청 오래되지 심지어 않았나요? 오프닝 그 음악도 똑같잖아요. 요즘도 합니까? 합니다. 네, 그 요즘도 오프닝 음악 그거죠. 똑같습니다. 똑같죠? 네, 네. 그래요. 네. 언제 해요? 오전에 합니까? 평일날? 왜 나는 하는 거를 돌리다가도 본 기억이 전혀 없는데요. 저도 뭐 앉아서 꼭 보지는 않아도 주말에는 이렇게 재방송하거나 하면 봐요. 네. 그 말 나온 김에 박평은 제일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이 뭡니까? 저는 드라마를 좋아합니다. 그럼 미스터 선샤인 사랑합니다. 사랑. 네. 네. 저도 네. 애정합니다. 네. 두 분 다 미스터 선샤인 봤어요? 아우 안 봤어요? 라이프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 라이프는 안 봤는데. 안 보셨어요? 안 봤는데. 미스터 이 션샤인 네. 네, 미션은 정말 대단한 작품이었다. 거의 뭐
우리 가든숙님부터 시작해서 만든 분들, 연기자분들 다 정말 훌륭하십니다. 저는 남주 여주다 끌리는 분이 없어가지고 아이고. 안 봤는데. 좀 조금 과장해서 말하자면 야, 대한민국이 진짜 문화 선진국이 됐구나. 거의 뭐 그런 느낌마저 들 정도로 진짜 잘 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넷플릭스로 한번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YG는 그럼 TV 제일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뭡니까? 저요? TV를 안 봅니까? 네, TV 거의 요즘에는 그냥 미드만 가끔 보게 되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자, 이 정도 하면은 좀 물어봐주고 하는 게 예의 아닙니까? 당신은 뭘 좋아하세요? 아니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아 얘기했나요? 네, 그 나의 아저씨. 아니 그거는 그때 본 거고 평소에 평소에 평소에는 무슨 TV를 좋아합니까? 엎드려 늘 엎드려 질문 받기. JYP가 가장 애정하는 TV 프로그램. 알잖아, EBS. 그거 두 번째. 그래요? 세계 테마 기행 테마 두 번째. 첫 번째는 KBS 걸어서 세계 속으로. 근데 저는 걸어서 세계 속으로도 딱 나오면 바로 채널 돌리거든요. 저도 그 채널은 바로 돌려요. 네. 자,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미스 플라이트 얘기를 더 해볼 텐데요. 미스 플라이트는 뭐 분량이 그렇게 길진 않아서 네. 저희가 너무 많은 얘기를 하면은 또 이 스포일러가 될 것 같긴 한데 근데 스포일러가 사실 의미가 없는 소설 같아요. 저는. 어떤 의미에서 그렇습니까? 이것도 배반인데 음. 그 이제 YG 스타일이 아닌 거죠. YG 스타일은 막 이야기가 꽉 짜여 있고 그리고 반전 같은 거 한 두세 번 정도는 나와줘야 되고 음흠. 뭐 살짝 피도 좀 있으면 좋고 이런 게 이제 그 YG 스타일인데 그 제가 지난 시간에는 배반을 당했다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제 이 소설을 읽으면서 약간 불편한 점을 오늘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설정이 박민정 작가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스토리의 개연성과 어떻게 연관이 되지를 저는 제대로 좀 파악을 못한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예를 들자면요. 예를 들자면 이제 그 장례식 장면부터 유나랑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 그 친구들이 나와요. 음흠. 친구들 혹은 남자친구, 남자 사람 친구. 남자 또 사람 포함해서. 친구, 남자친구, 뭐 다른 친구들이 나오는데 그 남자 사람 친구와 남자친구가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그들과의 대학 시절,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때 대학을 다녔던 것 같아요. 이 등장 인물들은 2010년을 전후한 대학 시절의 이야기들이 굉장히 비중 있게 중간중간에 묘사가 됩니다. 예를 들면 뭐 도보 순례를 갔다던가 네. 그리고 이제 죽어가는 사대강을 향해서 애도 플러스 약간 소극적인 저항 같은 걸 해봤던 치기 어린 에피소드들 같은 것들이 나와서 약간 그 장면만 딱 떼면은 약간 무슨 성장 소설 같은 청춘 성장 소설 같은 그런 느낌이 되는 장면들이 중간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약간 미스터리하게 등장하는 그 유나랑 뭔가 썸씽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그 영훈이라는 인물. 네, 영혼이라고 하는 그 부기장, 파일럿. 네, 파일럿 부기장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도 YG 스타일이면 둘이 진짜 무슨 관계가 있었어야 되거든요. 이게 YG 스타일인데 저렇게 말하면 스포일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 이 소설은 이제 정확하게 그 YG 스타일이라는 건 뒤집어 얘기하면 이런 사건 사고에서 우리가 느끼는 클리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스캔들 그리고 맞아요. 그 스캔들로 인해서 어떤 여성이 죽었다. 그럼 우리는 궁금해하는 것들이 있죠. 그 사람과 그 남자는 사귀었나? 어떤 관계지? 불륜인가? 치정에 의한 것인가? 그 여자는 어떤 여자지?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지금 박평진은 조근조근 눈 동그랗게 저를 디스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심장이 뛰고 YG는 있어요. 클리셰를 좋아한다. 클리셰를 좋아한다. 되게 촌스럽다. 촌스럽다. 근데 그런 단서들을 20세기 취향을 갖고 있다. 뭐 이런. 던지고 있지만 의도적으로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유나의 여러 일대기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영훈과의 이야기를 통해서는 유나의 아주 어린 시절이죠.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고 친구들과 국토대장정을 간다거나 하는 건 진짜 이야기의 효율성으로 보면 도대체 이 사건들이 어떤 이야기, 이 구조 안에서 역할을 하는 건지 좀 모호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서 우리는 유나라는 사람이 그 친구들 사이에서 어떤 캐릭터인지 추측할 수 있죠. 그러니까 유나는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나약해 보이고 마르고 부잣집 외동딸이고 뭐 이런 좀 전형적인 캐릭터입니다. 그런데 친구들 사이에서는 아주 리더십이 있고 뭐 어떤 또 다른 면모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다른 시간대를 계속 보여주면서 유나라는 사람이 지금 어떤 사건에 의해서 파괴된 한 인물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를 계속해서 유나의 목소리로 보여주고 있어요. 이거는 사실 현실에서는 벌어질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유나는 죽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으면 절대로 부재하는 사람으로부터는 우리는 진실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 사실 진실은 없는 거죠. 그럼 진실이 보통은 어떻게 구성되냐? 어떤 가해자들이라든지 뭔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어떤 것들에 끼워 맞춰져서 조각이 맞춰지기 마련인데 이제 그렇지 않은 방식으로 의도적으로 계속 피해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박민정 작가가 의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방금 박평으로부터 막장 드라마나 좋아하는 게 인물로 딱 규정을 당한. 근데 의외로 또 막장 드라마는 안 보는, 네. 좋은 드라마도 잘 안 보는 감성이 메마른 YG. 네. 네, YG. 네, 나의 아저씨도 안 보고 미스터 선샤인도 안 보고. 네. 아, 봐야겠다 진짜. 어쨌든 간에 그 방금 박평이 이야기한 것에 어느 정도 동의가 되면서 이제 약간 애청자분들을 위해서 이야기를 하자면은 그 영훈이라고 하는 부기장은 또 유나랑 굉장히 각별한 관계가 있습니다. 어떻게 관계가 있냐면 공군에서 이제 군 생활을 보냈는데 아버지가. 아버지가 이제 공군 장교였죠. 근데 그 공군 장교에서 그 집안에 허드렛 일하고 막 사모님 차 운전하는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최근까지도 사실 군대에서는 있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운전병은 공식적인 뭔가 보직인데 운전만 하는 게 아니라 개인 비서 그죠. 온갖 잡일까지 하는. 개인 비서인데 이제 그래서 뭐 진짜 사모님 차 운전도 하고 그리고 뭐 어린 딸내미가 뭐 서울로 무슨 학습 간다 그러면은 그 차로 이제 친구들까지 같이 데려다주고 운전기사, 개인 비서. 네. 그런데 심지어는 결혼까지 한 상태였단 말이죠. 그게 유나의 어린 시절과 딱 오버랩이 되는데 그때 그 운전병이었던 병장 아저씨가 이제 스튜어디스 승무원으로 취직을 하고 보니까 거기에서 부기장으로서 또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이제 오버랩이 되는 거죠. 그렇죠. 뭐 거기까지는 얘기합시다. 그거를 얘기한다고 해서 뭐 이 소설의 어떤 전체적인 플롯이나 뭐 이런 게 망가지거나 하는 것도 아니고. 네, 뭐 그리고 이 오히려 스포일러라고 하긴 어려울 것 그리고 오히려 같고요. 어떤 분들, 그러니까 좀 YG스러운 촌스러운 취향을 가지신 분들에게는 이런 불편하게. 이런 식의 살짝 그런 팁을 주는 게 오히려 좀 소설을 좀 따라가는 데 있어서 친절한 가이드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냥 읽다 보면 모호한 부분이 많아서 이게 지금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라는 부분들이 조금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뭐 분량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조금만 참고 넘기다 보면은 다 풀리죠. 아, 이게 이런 거였구나. 이렇게 연결되는구나라고 알 수는 그리고 있죠. 또 진짜 그 개별의 에피소드들은 굉장히 흥미로워요.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기려고 그러는 거지? 뭐 진짜 뭐 이 두 사람이 불륜인가? 뭐 이런 식의 막 YG 스타일로 막 여러 가지 막 막장 생각을 막 하게끔 하는 설정들은 계속 나오거든요. 그 작가가 그 의도한 거겠죠. 네. 그렇죠. 그 생각들과 어떻게 보면은 그 생각과 함께 이 책을 읽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본인이 생각하는 거, 상상하는 거, 그리고 근데 실제로 내 앞에 진행되고 있는 이야기, 이 사이에서 이제 독자들은 뭔가 이제 작가의 의도들을 계속 추측을 하게 되는데 소설의 기본 이제 플롯은 두 개인 것 같아요. 하나는 아빠와 유나가 무슨 사이냐, 뭔가 아빠를 향해서 남길 만한 유서를 남길 정도로 아빠와 아무런 사이가 없는데 죽을 때는 이제 아빠에게 남기는, 물론 여기서는 이제 유나가 누군가를 향해서 일기를 쓰는 방식을 이제 취하고 있다, 오랜 시간 동안 그 별로 의미 없이 뭐 이런 설정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아빠를 콕 집어서 이야기를 했고 아빠와의 사이에 뭔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훈과의 사이에도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두 가지가 가장 이제 핵심 주축이 되는 궁금증이죠. 이제 이것들이 조금씩 뭐 풀려져 나가는데 사실 저는 이 소설을 읽고 그게 막 명쾌하게 다 풀리진 않았어요. 이걸 되게 여러 번 생각을 하고 그 상황들을 좀 복기하고 연결을 시키고 뭐 이렇게 해서 이 소설을 좀 이해해 나가는 방식으로 독해를 했고, 좀 아직까지도 뭐 잘 이해되지 않는 어떤 미스테리한 부분들은 좀 남아 있기도 해요. 어떤 대사들이라든지. 네, 뭐. 네. 그 저도 가장 이해가 안 갔다 그럴까요? 좀 아쉬운 부분은 이 유나라는 이 친구가
자살까지 선택할 만큼의 어떤 이유가 충분히 과연 설명되었느냐. 그 부분은 약간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까 박평이 저를 디스하면서 이렇게 쫙 이야기했던 그 대목을 들으니까 마음에 담아뒀구나. 계속 얘기하는 거 보니까. 아니 재밌으라고 하는 얘기죠. 취향도 촌스러운데 또 이렇게 뒤끝까지 뒤끝도 있고 이런. 진짜 대저씨네. 정근이네 정근. 여기 나오는 미스 플라이트 나오는. 그런데 그 박평 얘기를 듣고서 정말 이게 역시 문학평론가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저는 이런 식으로 딱 박평 얘기 들은 게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박민정 작가는 그런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을 통해서 이 유나라는 인물을 독자로 하여금 마치 그 자기 딸을 제대로 몰랐던 그 아버지가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증언들과 회상들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 딸의 모습을 만들어 가듯이 독자들로 하여금 유나라는 인물의 모습을 나름대로 만들어 보게끔 가이드를 해주고 있고 그 가이드에 필요한 요소들이 이제 그 YG 입장에서는 조금 불필요해 보이거나 아니면 모호해 보이는 그런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 점에 대해서는 박평한테 동의가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JYP한테 동의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판에 그 어떤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유나의 결정에 뭔가 방아쇠를 당긴 어떤 에피소드라던가 사건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왜 그걸 공백으로 딱 놓았을까? 사실은 공백으로 안 놓을 수도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쵸, 그거를 채우면 오히려 약간 클리셰스러워질 수 있다는 판단을 했을 수도 있겠고 촌스러워질까 생각을 했을까요? 여기에서는 이제 뒤로 가면 갈수록 그 엑스맨 제도라는 것이 분량상 많이 차지하지는 않지만 조금 의미심장하게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그 5호 담당제라는 그런 제도가 거죠. 있다 뭐 이런 네, 것부터 네. 나오는 그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친했던 동료에게 이제 배신을 당한 것들은 좀 가까이에 있는 직접적인 어떤 상처들로 나오긴 하는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자살을 해야 할 정도의 어떤 사건이 뭐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지는 않아요. 그거는 이제 독자들이 읽으면서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사실 저는 유나의 죽음보다는 유나의 삶에 더 이제 방점을 맞췄어요. 그러니까 유나가 죽었는데 죽은 거는 이제 시작이죠. 근데 그 유나의 죽음이 파탄난 끝나게 만들었던 유나의 삶이라는 게 어떤 것이었나. 이제 이것이 되게 중요한 지점이고 우리가 되게 타인의 뭐 고통이라든지 타인의 죽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쉽게 소비할 수 있는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너무 많은 정보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럴 때 그 죽음을 소비하는 방식이 어때야 되는지를 좀 묵직하게 질문해 오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그 사람의 죽음에 집중하기보다는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되게 얘기해야 된다는 질문을 좀 찾아냈던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한 지적인 것 같아요. 흔히 저희들이 많이 범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제가 기자로 오랫동안 일을 하면서도 뭐 계속 그 문제 의식은 느끼면서도 실천을 하지 못했는데 예를 들어서 부당하게 희생을 당하거나 심지어는 뭐 영웅적으로 뭔가 영웅적인 행동을 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분들도 있잖아요. 희생을 당한 분들도 있고 그러면은 대부분의 뭐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은 그 마지막 순간에만 집중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마지막 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어떻게 혹은 그녀가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고 어떻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 마지막 순간이 더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마지막이어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점에서는 방금 박평이 정말 중요한 지적을 했던 것 같고요. 또 그 기억을 되살리자면 지난 시간에 저희가 댓글 소개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보다 먼저 미스 플라이트를 읽으신 그 팟빵에 댓글 남겨주신 그 트래블링이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칠 만큼 치열한 노조 투쟁을 전혀 그리지 않으면서도 항공사의 비인간적인 처사나 군대 문제를 이렇게 서정적이고 치밀하게 그리다니요. 정말 영리한 책입니다.
독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촌스럽지 않은 독자는 분명히 또 이렇게도 또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그래서 이 소설이 굉장히 이런 비슷한 소재를 다루고 있는 다른 소설과 또렷하게 차이가 나는 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그 책을 읽을 시점에 좀 비슷한 성격의 책을 한 권 읽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레티시아라는 논픽션이었거든요. 이게 프랑스에서 벌어졌던 살인 사건의 피해자의 일대기를 논픽션 형식으로 그냥 부활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복원한 거죠. 이 사람의 삶이 어땠는지를. 근데 그 책을 보면은 한 사람이 어떤 범죄에 연루가 되어서 죽었을 때 그 가해자에게 집중을 하는 것은 우리에게 별로 도움이 되는 방식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악이라는 것은 사실 이해할 수 없는 거라기보다는 이해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걸 이해한다는 것 자체는 내가 갖고 있는 모종의 내 내면의 어두움을 드러내는 일이니까.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계속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면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되게 편안한 상태로 그 사건을 바라볼 수 있지만 진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파괴됐던 피해자의 삶이다. 이제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계속 상관도 없어 보이는 별로 중요해 보이지도 않은 것들을 계속 취재해서 한 사람의 이제 인생을 재구성하는데 그 소설과 잘 연결이 되면서 이 미스 플라이트가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들을 재현하고 있진 않지만 굉장히 사회적인 그 지점들을 갖고 있는 소설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갑을 관계에 관한 아주 서정적인 소설이다. 갑과 을의 투쟁은 아니고 뭐라 그래야 될까요? 하여튼 이 일상적인 갑질에 시달리는 을들의 아픔을 아주 서정적인 방법으로 고발하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목소리를 내기보다는 그리고 뭐 어마어마한 갑질은 사실 없어요. 어디에도 근데 항공사에도 그렇고 아니 이 군대에도 그렇고. 정도면 굉장히 어마어마한 갑질 아니에요? 내면의 상처를 엄청나게 아니, 현실 내지만 세계의 그 어마어마한 갑질들에 맞아요, 비하면 이거는 뭐 음. 아무것도 아니죠. 아니 예를 들어 이런 거잖아. 스튜어디스는 중력 때문에 가슴이 쳐졌다던데 사실이요? 라는 승객의 질문에 대답을 안 했다고 해서 뺨을 맞은 에피소드가 소설에 나오잖아요. 이제 뭐 그런 종류의 이제 직접적인 에피소드들이 중간중간에 나오긴 나와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은 또 어떤 독자들에게는 또 약간 좀 소스라치게 하는 그런 에피소드들이죠. 그리고 그런 에피소드들은 한편으로는 지금 그 세대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80년대생들이 느끼는 어떤 PC함 지점들을 좀 보여주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불평등이고 대단히 분노할 만한 일이냐라고 할 수 있는 사건이지만 한쪽에서 볼 때에는 너무나도 인격을 모독하는 그러니까 정말 어떤 사람을 죽음에 또 이르게 할 수 있는 엄청난 사건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에피소드들은 좀 우리 감수성, 지금 세대의 감수성이 느끼는 정치함에 대한 하나의 어떤 지점들도 참 닮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박평의 세대 얘기하니까 제가 고백을 하자면은 저는 이 책 읽고서 늙었구나. 늙었다고 느낀 게 뭐냐면 대학 생활을 묘사를 하는데요. 그 대학 생활이 나의 대학 생활이랑 너무 다르고 공감이 전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박민정 작가가 경험한 뭐 직접 혹은 간접 경험했던 그 청춘의 삶이랑 내가 생각하는 막연한 청춘의 삶은 너무 다른 거예요. 그 아직 안 늙었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그렇게 느꼈다면 안 늙은 거예요. JYP는 전혀 그런 이질감 없이 그냥 나랑 다른 세대의 대학생들은 이렇게 살았구나, 사는구나 이렇게 느끼면서 그냥 담담하게 받아들였거든요. YG는 받아들이지 못해서 YG는 나랑 비슷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거지. 근데 비슷했으면 좋겠는데 다르네라고 느낀 거니까 아직 젊은 거예요. 아니 젊은 게 아니죠. 개자식인 거죠. 사실 그래서 이 책이 지금 저런 막 갑과 을의 이야기를 다루고 뭐 여주인공이 처음부터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심각하고 비장한 소설을 이야기하는데 저렇게 낄낄대고 이러니 라고 약간 불편하실 만한 애청자분들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또 소설을 읽어보면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슬프고 어떤 대목에서는 분노감 같은 것들도 올라오고 그러는데도 또 어떤 부분은 약간은 경쾌함이 있단 말이죠. 재밌는 부분들도 있어요. 네. 뭐 어린 시절에 이제 친구들끼리 주고받는 대화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좀 발랄하고 경쾌한 장면들도 많이 있죠. 박민정 작가가 실제로 오늘 나왔으면 되게 좋았을 텐데 입담이 아주 좋고 말을 엄청 재밌게 하세요. 그러니까 입담 되게 좋을 것 입담 같아요. 좋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YG 스타일일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팟캐스트 애청자분들은 좀 찾아서 들어보시면 되게 빠져들 거예요. 말을 아주 재밌게 잘하시는. 직접 분이에요. 출연한 경우들이 네, 있나요? 네, 네. 그 우리는 왜 박평이 나왔어요? 정말 힘드네요. 팟캐스트 나오시는 줄 알았으면 다르게 프로그램을 준비했을 것 같아요. 다음에 박민정 아니. 특집을 한번 해주십시오. 아까부터 JYP 계속 책 표지 사진을 보고서 분위기 있다. 분위기 있다 이러면서 호감도를 모실 걸 그랬다 표현하고 이런 얘기 계세요. 하더니 또 기어이 또 방송에서 참지 못하고 또 한마디 하시네요. 개조신 거죠. 이거 네. 우리가 좀 재밌자고 이제 방송은 이렇게 했는데 경쾌한 측면도 있다. 아니 그렇게 경쾌하지는 않습니다. 보면 아무리 좀 밝고 막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나오고 대학생들의 이 풋풋한 에피소드들이 나올 때도 계속 읽으면서 이렇게 젊은 막 발랄 이런 친구인데 이게 하여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과정으로 무슨 더 큰 네. 괴로움이 있었을까가 계속 이렇게 마음에 그러니까 남아서 처음에 딱 중력과 속도를 언급을 하면서도 그냥 확 그냥 무거운 추로 무겁긴 무거워요. 예, 소설을 끌어내렸잖아요. 근데 네. 저는 이 소설이 죽음에서부터 시작하잖아요. 음. 그러면 죽음으로 끝나선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소설을 읽고 이 소설에 대해서 기억하는 것도 저는 이제 유나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마지막에 승무원으로 이제 뭐 어떤 고충을 겪고 아버지와의 갈등도 있었을 것이고 과거에 치유하지 못하는 통제할 수 없는 어떤 뭐 어려움 아픔들이 있었겠지만 이 유나의 일대기를 보면 유나는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었고 좀 훌륭한 시민이었고 또 성숙한 인간으로 성장해 왔던 거죠. 마지막에 어떤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래서 한편의 훌륭한 여성 성장 소설로 봤을 때 꼭 어떤 비극의 분위기로만 이 소설을 기억하지는 않아도 될 것 맞아요. 같아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경쾌하다고 말하기에는 조금 진중하다 그럴까요? 무거운 편이긴 하고요. 그 말 멋지네요. 네. 죽음에서 시작하지만 죽음으로 그냥 끝날 수는 없다. 근데 뭐 이게 사실 우리 아까 미스터 선샤인 얘기도 했지만 그 주요 등장인물들 중에서 고해심만 살고 나머진 다 죽을 거라는 거는 드라마를 조금 본 사람들은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결말이지 않습니까? 남자들만 죽인다면서요. 아니 저기도 죽어요. 쿠도 히나도 죽기는 하는데 어쨌든 그 김구 최고 네 사람의 핵심 주인공 중에서 김희성, 구동매, 최유진은 다 죽는단 말이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 시대 배경이나 역사적인 사실 이런 것들 분위기를 볼 때 저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지만 그걸 알면서도 계속 따라가면서 보고 그 마지막 결말에서도 그렇게 해서 이제 또 어떻게든 또 희망을 남기는 결말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이 소설은 거꾸로 아예 죽었다라고 시작을 하지만 뒤에 가서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죽음을 통해서 어떤 거를 느끼고 어떤 거를 배울 것인가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또 남기는 지금 미션 안 본 YG는 뭐라는 거야 이런 표정으로 네. 저는 남주들이 다 죽었다는 것만 얼핏 어디서 기사로 보고 네, 소외감 느껴지네요. 네, 제가 이 책에서 뭐 마지막으로 또 재밌었던 게 뒤에 이제 추천의 글인가요? 해설인가요? 이제 해설을 겸한 추천의 글이 뒤에 실렸는데 그 천이란 작가라고 하는 이 박민정 작가의 굉장히 친한 친구인 것 같아요. 네. 소설가이면서도 친한 친구가 보통 이제 문화평론가가 보통 해설을 쓰는데 좀 친구 입장에서 그리고 첫 번째를 읽은 독자 입장에서 해설을 썼는데 그것도 굉장히 저는 흥미로웠는데 왜 흥미로웠냐면 이런 대목이 있어서 아 그렇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 이 소설을 읽는 동안에 나는 종종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려 분투하는 유나의 얼굴에 이 박민정 작가의 얼굴을 겹쳐보았다. 근래 들어 민정이 그간 엄두를 내지 못했던 몇 가지 일들을 해냈기 때문이다. 수영을 배우기 시작했고 처음으로 홀로 해외여행을 했고 운전면허를 취득했다. 한참 전부터 작가적 숙제처럼 여겨온 첫 장편을 세상에 내놓는 일도 거기에 포함될 것이다. 왜 제가 웃었냐면 수영 에피소드가 계속 나오거든요. 네, 그 유나라고 하는 이제 유나 주인공은 군인의 딸임에도 불구하고 체력이 엄청나게 약한 거죠.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그 편지에서도 항상 자기는 중력을 거스르는 일에 익숙하지 않았고 그래서 뜀트를 뛰기를 할 때 항상 중간에 걸터 앉았고 그리고 뒤에서도 무슨 호프 서빙을 하는데 그 무거운 호프를 나르기가 어려워서 자기는 군인의 딸이긴 하지만 체력이 약해서 체력이 약하고 운동신경이 이제 없었다라는 대목들이 계속 나오는데 그래서 수영도 막 도전을 하다가 실패하잖아요. 그런데 그건 되게 중요한 대목인 게 수영을 하지 못하면 승무원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승무원 자격 시험에 수영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승무원이 된다라는 건 본인의 어떤 한계를 뛰어넘은 유나로서는 도약인 거고 나중에 유나의 아버지인 정근도 아니 도대체 그 운동신경 둔하고 수영 같은 거 할 줄 모르던 내 딸이 어떻게 승무원이 됐을까라고 의아해할 정도로 이제 약간 수영이 좀 2번, 3번 정도 제가 기억하기에는 반복되는 에피소드로 나오는데 그걸 극복하는 과정이 근데 이 박민정 작가가 그 사이에 수영을 배우고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들어서 약간 좀 연결이 되면서 좀 재밌었어요. 자, 이 책은 끝으로 어떤 취향을 가진 분들이 읽으면 제일 적당할까요? 좀 능동적으로 읽기를 좋아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한 번에 뭔가를 몰입해서 읽고 그로 인해서 이렇게 자신을 장악하는 이야기에 압도되는 것보다는 스스로가 이 텍스트를 장악해 가는 데서 좀 재미를 느끼시는 분들이 읽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뭐랄까 저는 한동안 제 소설들을 읽으면서 죽음이 굉장히 쉽게 쓰이고 그냥 읽힌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건 근데 아주 무겁고 고심해야 하고 되게 어렵게 써야 되는 이제 방식인데, 근데 오히려 이 소설은 죽음에서 시작하지만 죽음이라는 게 얼마나 커다란 고통인지, 그러니까 이렇게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는 데 성공했고 모든 이루어가는 한 사람의 삶을 끝내게 했던 어떤 삶의 비극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본인에게 질문할 수 있는 책인 만큼 이제 그런 것들을 도전해 보고 싶으신 분들이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책이 굉장히 중요한 소통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 미스 플라이트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본인이 처한 위치라던가 그 위치에는 이제 본인이 직장에서 처한 위치, 본인이 갑의 위치에 있는지 혹은 을의 위치에 있는지, 본인이 고참 사원인지 신입 사원인지 혹은 본인이 뭐 JYP 또래인지, 그러니까 아버지 또래인지, 이 소설의 주인공으로 따지면 아버지 정근의 또래인지 아니면 유나의 또래인지에 따라서 굉장히 느낌이 다르게 읽힐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박민영 작가가 또 영리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미스 플라이트가 굉장히 이게 우리 사회의 다양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의 소통의 매개가 될 수도 있는 소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마도 이 소설을 읽으신 다음에 혹은 방송을 듣고서 이 소설을 읽으시면은 왜 이 방송 중에 자꾸 JYP나 YG나 이 박평이 약간의 어긋남들이 있었는지를 또 느끼실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주에는 경애의 마음의 김금희 작가와 더불어서 최근 문단에서 가장 주목을 끌고 있는 2명의 젊은 여성 작가 중에 하나, 박민정의 미스 플라이트를 읽어봤습니다. 네, 역시 박평이 아니었으면 안 읽어볼 작품이었죠. 네, 박평한테 감사드리면서 여러분께서도 미스 플라이트를 한번 읽어보시기를 적극 권해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